오일실 축에 대한 거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구멍에 대한 거 했었잖아요. 자, 이번 시간에는 축에 대한 건데요. 여기 보면 이제 오일실이 이렇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오일실이 들어가게 되면 축에 조립이 되는 요 지름값 있죠? 요 지름값. 우리는 여기 지금 20파이짜리 지름인데요. 여기에 보면 이렇게 단이 있잖아요. 오일실이 여기를 이렇게 지나서 조립이 되겠죠. 자, 이렇게 오일실이 안쪽으로 조립이 되는 요 단에다가 우리는 오일실이 조립하는데 찢어지거나 아니면 데미지를 입지 않도록 이 끝단에다가 오일실이 조립할 수 있도록 테이퍼 값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테이퍼 값을 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 테이퍼 값 주는 법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자, 이게 이제 축에 대한 오일실에 대한 끼워 맞춤인데요. 여기 이렇게 쭉 내려가면 이제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나오고 국가기술 자격시험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건 이제 확대를 한 모양이죠. 방금 제가 설명했던 이렇게 축이 있고 축에 이렇게 단이 생깁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 오일실이 이렇게 부착이 된다라고 하면 자, 이 부분입니다. 요 부분에 대한 오일실의 축에 대한 못대기 값 그리고 둥글기 값을 이제 설명을 하는 건데 여기 생긴 게 요렇게 경사져서 이렇게 생겼잖아요. 요 생긴 모양이. 자, 이렇게 생겼는데 요 부분이 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를 이렇게 딸 거거든요. 자, 이렇게 따게 되니까 여기 이렇게 따지는 부분, 요 따지는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도 기준이 되는 치수는 똑같습니다. D1 값입니다. 자, 20파이라고 했죠. 자, 앞서 그린 축에 대한 내용 20파이짜리 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면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도면에 이제 요걸 보고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20파이짜리 축이 있고요. 위치는 여기죠. 여기가 되고 여기 상세도가 이렇게 따서 이렇게 올라가 있죠. 왜냐하면 여기 보이지를 않으니까 너무 작아서 그런 식으로 해서 상세도를 주게 되는데 척도가 5대1이네요. 조금 작으니까 많이 키웠네요. 자, 해서 5대1로 해서 이렇게 보여줍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계속 기억지 보면서 작업을 하시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하나가 뭐냐면 여기에 있는 17.7이라는 요 파이수가 중요합니다. 요 파이수가 자, 요 모양 보면 아시겠지만 우리 계수 규격에도 이렇게 되어 있죠. 요렇게 해서 요렇게 지금 현재 계수 규격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계수 규격 다시 보면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축의 앞단이 이제 여기서 이렇게 연장되어서 나오는 거죠. 근데 이 모양을 좀 이렇게 좀 과하게 좀 크게 그려놨어요. 여기 잘 볼 수 있도록. 그래서 과하게 조금 여기를 과하게 조금 크게 그려놨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이제 D1 값 20이니까 20을 찾아보면 여기 있죠. 그러면 D2 값 해가지고 17.7이라는 게 나와요. 자, D2 값이 이렇게 나온다고요. 자, 17.7에 대한 각도를 줘서 여기를 이렇게 못따기를 해라 이거죠. 그리고 우리는 오일실 구멍 쪽에도 30도를 썼었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30도를 그냥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15도에서 30도까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30도로 이제 통일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편하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20짜리일 때는 17.7, 요 규정만 해서 D1 값만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D2 값을 찾으시면 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치수는 D1 값은 우리가 축의 지름 값이니까 무조건 들어가는 값이죠. 그래서 얘는 그냥 집어넣는 값이고 두 번째 D2 값도 표기를 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각도도 표기를 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 하나 보면
둥글기를 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여기에 모서리가 이렇게 뾰족하게 튀어나와 있으면 오일실이 조립하는데 여기 걸리거든요. 이쪽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오일실이 데미지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요런 모서리에는 우리가 둥글기를 주는데 이 둥글기 값은 보통 R1에서 R2 혹은 3까지 보통 작성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앞쪽에는 여기에 들어오는 각도가 이렇게 조금 꺾어져서 들어오는 각도가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는 R 값을 이렇게 많이 주진 않아요. 여기다가는 많이 주지는 않고 보통 앞쪽에는 R1 정도, 그리고 뒤쪽에는 여기 스무스하게 이렇게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R2 정도, 이렇게 보통 통상적으로 가장 많이 주는 게 R1이나 R2, 좀 더 준다 그러면 R3까지 이렇게 주게 되고요. 아니면 두 군데 다 R2를 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둥글기를 준다라고만 규정되어 있지 얼마를 줘라라고는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봐서 상황에 맞게 쓰시면 되는데, 통상적으로 R은 1이나 2 정도로 나눠서 준다라고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에 있는 도면을 또 참고해서 보면요, 이런 식으로 R2로 다 들어가 있네요. R2로 들어가 있고, 자, 그리고 이제 요 부분 있죠. 요 부분 보면 가는 실선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가는 실선. 요거 이제 보조선이죠. 이런 식으로 뽑아서 17.7이라는 치수를 넣을 수 있도록 목깎이 되는 부분에서는 우리가 치수 지시를 할 수가 없으니까 이런 형태로 보조선을 뽑아서 거기에 맞게끔 이렇게 작업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해놔야지만 우리가 17.7이라는 치수를 정확하게 넣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계 공작법에서 작업하는 순서도 우선은 여기를 테이퍼를 작업을 하고요. 그 다음에 R을 깎아내거든요. 그래서 테이퍼를 작업을 먼저 하기 때문에 이 방법대로 순서가 따라가는 것도 많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조심하실 게 하나가 있는데 어떤 거냐면, 간혹 가다가 다른 책이나 이런 책들을 보면 치수가 어떻게 들어가 있냐면, 간혹 여기에다가 요 못딱이 되어 있는 요 거리 값에다가 이렇게 치수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그래서 뭐 1점 얼마 이렇게 넣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는 치수를 넣으시는 게 아니에요. 이게 왜 치수를 이렇게 넣으면 안 되냐면요, 우리 규격집에 20일 때는 17.7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요 지름값을 규정을 했죠. 그리고 요 지름값을 규정을 했으면 우리가 기계공작법에서 축에 대한 못따기를 이렇게 해 나가잖아요. 모서리를 이렇게 자르게 되면 바이트가 들어와서 작업을 하는데, 진행 방향이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지름 치수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계속 못따기를 하면서 들어갑니다. 못따기를 하면서. 처음에는 여기가 이렇게 되어 있을 거잖아요. 그죠? 자, 이 가공 순서가 처음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선반에서 바이트가 여기를 이러한 식으로 계속해서 잘라냅니다. 잘라내고 원하는 요 값을 만드는데, 선반에서 가공을 할 때는 요 지름값 기준으로 해서 테이퍼 가공을 할 때 지름값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잘라내거든요. 작업 방법이 지름값 기준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단을 깎아내는 방법을 씁니다. 근데 치수를 만약에 이렇게 줘버리면 여기 있는 치수를 잡고 바이트가 거꾸로 들어가야 돼요. 이해가시나요? 여기를 가지고 이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선반에서 이제 작업을 할 때 이제 여기가 이제 예를 들면 척이 물리는 곳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여기서 척이 물리는 곳이라고 가정을 하고, 선반에서 바이트가 이렇게 옵니다. 이렇게 와요.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를 이렇게 쭉 깎아내요. 이렇게 쭉 깎아내는데,
바이트가 진행 방향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거든요. 선반은 위쪽에서 진행하는 거든 뭐 아래쪽에서 진행하는 거든 동일합니다. 근데 여기 테이퍼를 이렇게 깎아야 되잖아요. 테이퍼를 깎을 때 어떻게 깎냐면 복식 공구대를 회전을 시켜요. 복식 공구대를 회전을 시켜서 여기서 이런 식으로 못따기를 들어갑니다. 점점점. 그래서 원하는 치수 값인 이 값만큼 못따기를 이렇게 하게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바이트가 이렇게 들어가고 계속 들어가면서 이렇게 삐딱하게 계속 잘라내면서 여기가 테이프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자, 테이프가 만들어진 다음에 여기를 못깎기를 하는 건데, 자, 만약에 여기 있는 치수가 이렇게 있다면 이 치수에 맞춰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거꾸로 가야 되거든요. 공구의 진행 방향이 이렇게 거꾸로 갑니다. 그러면 요 폭에 대한 공구가 이렇게 거꾸로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맞지가 않아요. 기계 공작법에서는 이게 맞지가 않다고요. 선반에서 테이퍼 값에 대한 치수가 이렇게 들어가는 건 안 맞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 이 지름 값에 대한 치수가 이렇게 들어가줘야지 선반에서 가공을 할 때 이 치수인 지름 치수를 보고서 여기를 이렇게 테이퍼 작업을 해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치수가 들어가 있다면 이거는 아닌 거예요. 이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하고 선반에 바이트가 생긴 게 어떻게 생겼냐면 여기에 이 부분이 선반의 날이거든요. 팁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요 앞부분이 이 부분이 주 절삭날이에요. 여기랑 여기가.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 가면서 깎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단면 칠 때는 단면에 대한 절삭을 할 때는 이 부분을 써요. 뭐 바이트 종류도 굉장히 많지만 우리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정삭이나 황삭 바이트를 예를 들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건데 바이트의 진행 방향이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 시험 칠 때도 가공이 가능하게 조립이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가공 방법에 맞는 도면을 작성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기본이고 그게 원칙입니다. 하나의 케이스 규격에 나와 있는 이 방법대로 여기 뒤쪽 값만 그냥 치수를 주시면 돼요. 그리고 둥글기 넣어 주시고 A를 확대를 해서 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폭에 대한 치수는 주시면 안 됩니다. 이 폭에 대한 치수 얘는 아닙니다. 꼭 여기서 이렇게 가는 치수 이 파이 값이 필요한 겁니다. 이 파이 값은 계수 규격에도 나와 있는 거고요. 이렇게 눈의 치수로 말씀을 드린 이유는 모든 대다수의 책들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아마 보셨을 거예요. 아마 보셨을 건데 이건 아니라고 말하고 싶어요. 이건 진짜 아니라고 말씀하고 싶어요. 이거는 기계 가공법을 모르는 치수예요. 기계 가공법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선반의 특성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치수 이렇게 안 줍니다. 이렇게 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줘야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게 모르겠습니다. 논란이 될 수도 있어요. 이게 논란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여기에 이렇게 치수 주는 게 맞다라고 하실 수도 있거든요. 거의 뭐 사람에 따라 틀릴 수는 있는데 이게 맞다라고 그러면 최소한 선반에 대한 특성을 모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NC 코드 우리 CNC 선반에서도 코드 짤 때 어떻게 짜죠? 이렇게 들어오죠. 이런 식으로 여기서 이렇게 짜지는 않아요. 그죠? 작은 쪽에서 큰 쪽으로 깎아서 들어가잖아요. CNC도 같은 내용이고 범용 선반도 같은 내용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거는 정확하게 이렇게 주셔야 맞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에 보면 우리가 요거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우리 여기 이제 이렇게 못따기 들어가는 부분은 여기도 마찬가지, 나사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선이 일자로 이렇게 쭉 지나가지 않습니까? 이 못따기 값만큼 이렇게 모서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선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여기는 못따기가 아니죠. 그죠? 여기는 R값입니다. R값. 여기 R이 이렇게 두 군데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선이 지나가는데 여기에 선은 일자로 이렇게 쭉 꺼 주시되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위에 끝에서 약간 띄웁니다. 이 부분을 붙이지를 않아요. 모서리가 생기는 게 아니고 R이 생기는 거잖아요. R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여기 끝을 띄워 주셔야 돼요. 이만큼. 보통 도면의 비례에서 한 1mm 정도 띄워주는 게 통상적으로 많이 띄워주는데,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도면으로 한번 해보자고요. 자 도면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가 OECD 들어가고요. 여기다가 못따기 값을 넣어 줄 거예요. 우리 이제 KS 규격집, 기존의 KS 규격집 보고서 할게요. 자 저기 파이가 20파이였거든요. 20파이 여기에 있을 때 17.7이 들어와야 됩니다. 17.7이. 그래서 여기다가 라인으로 17.7 나누기 2 이렇게 하면 귀찮으니까 전에 한번 얘기했던 거 17.7 엔터 치고요. 중심 잡아서 여기다 그냥 갖다 붙이세요. 자 이렇게 라인을 갖다 붙인 다음에 라인으로 그어서 우리는 요 포인트가 필요한 거거든요. 교차점 포인트. 자 저기서 라인 요 포인트 교차점 잡아서 탭 한번 주고 30도로 이렇게 선을 그으시면 돼요. 우리는 요 선이 필요한 거죠. 자 나머지는 필요 없으니까 다 지웁니다. 트림으로 다 잘라버리면 되죠. 이런 식으로. 자 밑에 나와 있는 것들, 자 지금 밑에 나와 있는 것들 뒤집어 버리고요. 자 이렇게 돼가 있고 여기다가 1 주고 2 줄 거예요. 자 못깎기 R값 1 깎고요. 한 번 더 R값 2 주고 깎고요. 자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요걸 그대로 뒤집어서 사용하면 되겠죠. 반대로. 자 이렇게 되겠죠. 자 TR 해서 여기다 잘라버리면 됩니다. 자 요래 놓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여기 선 그어야 되잖아요. 자 여기 하실 때 원호의 중간점 잡고요. 그냥 이렇게 선 그어 주시고 여기서 안쪽으로 이 선이 안쪽으로 1mm 이렇게 들어오시면 돼요. 혹은 여기서 1mm. 자 이렇게 그려 주시는 게 맞아요. 붙이지 않습니다. 띄웁니다. 양쪽을. 자 이렇게 그려 주시는 게 올바른 방법입니다. 되었죠? 자 그래 놓고 이제 치수 넣는데 여기는 지금 이제 치수 넣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상쇄도를 하나 뽑을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상쇄도를 하나 뽑을게요. 자 복사해서 여기 있는 선들 다 가져가고요. 자 자릅니다. 스케일로 2배 정도 키우겠습니다. 우리 책에서는 한 5배 키워놨는데 2배 정도 일단 키워볼게요. 치수가 그래도 작으면 5배 정도 키워야 되겠죠. 아까 본 거 있잖아요. 여기 보조선 이렇게 하나 나와 있었잖아요. 거기서 이렇게 따냈죠. 자 우리도 마찬가지로 보조선 하나 그릴게요. X로 여기 선 하나 뽑아내고요. 익스텐드로 선 해서 여기 잘라버립니다. 브레이크로 BR 해서 여기랑 여기 끝점이랑 해서 이렇게 자르시고 한 번 더 여기랑 여기 끝점이랑. 자 이런 식으로 치수를 넣을 수 있도록 선을 하나 만들어 주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원하는 치수값 이렇게 넣어줘야 되는데, 여긴 당연히 치수 이렇게 들어가겠죠. 17.7이니까요. 우린 치수를 알고 있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하시고, 자, 이거는 깨서 쓸게요. 익스플로드로 깨버리고요. 더블 클릭해서 %%C 17.7. 자,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위치는 좀 이쁘게 맞춰 주시고, 아니면 이제 여기다가 넣어야 되는데, 여기다 넣으면 너무 복잡하니까 이렇게 여기다 넣으면 복잡하잖아요. 여기다가 넣으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선을 만들어 주셔서 넣어 주시면 되고, 여기서 각도, 자, 여기서 각도 이런 식으로 30도 따주시면 되죠. 그 다음에 반지름 값, 자, 조심하셔야 될 거, 두 배로 키운 거기 때문에 이거 꼭 수정해 주셔야 되죠. 지우고 R1, 그리고 지우고 R2, 이렇게 돼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상세도니까 상세도 문자 들고 와서 여기에 이제 배치를 해야 되는데, 여기도 해주고, 여기도 있어야 되죠. 전에 제가 이거 빼먹은 것 같아요, 설명하면서. 자, 여기도 상세도 A, 자, 여기도 상세도 A. 자, 겹치지 않게 잘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도면을 보면, 자, 여기는 지금 여기 키가 있다 보니까 밑에 걸 뽑아서 이렇게 상세도로 가져간 거예요. 뭐 이렇게 해주셔도 상관없겠죠. 이렇게 해주셔도 상관없는데, 그리고 이제 저는 그냥 위에서 바로 뽑다 보니까 형상이 그대로 올라오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 지금 보시면 여기 20짜리잖아요. K5라고 들어가 있잖아요. 끼워 맞춘 공사가 파이 20에 K5 들어가 있는데, 여기는 또 파이 20에 H8 들어가 있잖아요. 요거 중복 치수입니다. 중복 치수라서 한쪽만 넣어 주시면 돼요. 저는 여기를 안 넣었죠. 이것만 넣었어요. 왜? 이 치수만 집어 넣으려고 뽑은 상세도이기 때문에 여기만 넣었는데, 그냥 하나의 축에 베어링과 오일실이 같이 꼽힌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여기에 있는 H8이 아니고 K5인 베어링을 따라갑니다. 그게 맞습니다. 잘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은 베어링 인강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제가 상세하게 설명해 놨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는 이렇게 주시면 안 됩니다. 이러면 중복 치수가 돼 버립니다. 상세도로 요렇게, 예를 들어서 요렇게다 치수를 하나 더 해서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주시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치수가 이렇게 주게 되면 여기와 여기는 중복 치수죠. 그죠? 그래서 이거 주시면 안 됩니다. 아니면 아예 여기가 너무 복잡해서 치수 주기가 정말 안 좋다 그러면 아예 여기를 주시고 얘를 지워버리세요. 이렇게 하셔도 돼요. 이렇게 하시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치수는 한쪽에만 들어가야 됩니다. 상세도를 뽑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이쪽을 주든 이쪽을 주든 여러분들이 치수족이 준 치수를 주시기에 편한 쪽에다가 기준을 잡아서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두 개를 같이 주시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만 기억하세요. 그래서
OEC는 이렇게 표시하면 끝납니다. 여기 보면 치수가 좀 이상해졌어요. 제가 아까 자 이렇게 돼야 맞죠. 아까 여기 이제 R 깎으면서 이 치수가 막 이동을 해서 도망가 버렸는데 이런 것들도 조심하십시오. 혹시 못 깎게 하면서 치수가 다른 데로 넘어가거나 변형될 수 있으니까요. 그런 것도 조심하시고요. 이렇게 하면 거진 다 끝난 것 같습니다. 기계 요소는 OC에 추까지 하면 이제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기계 요소는 거진 다 끝났고요. 남아있는 게 뭐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번 확인해보고 또 남아있는 게 있다 그러면 아니면 여러분들 시험 치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있다 그러면 추가로 이제 인강을 또 만들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고요. 자, 이제 기계 요소가 끝나기 때문에 기본적인 사항은 웬만큼 다 끝났습니다. 우리가 이제 제도하는 방법이라는 이런 것들도 다 했었고,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인벤터를 주로 많이 할 겁니다. 인벤터를 해서 모델링을 많이 할 거고요. 그 모델링 할 때 기계 제도법이나 기계 요소에 대한 내용들을 전부 넣어서 모델링을 할 겁니다. 그러면 모델링 자체를 가지고 바로 도면화를 시키면 여러분들이 도면화 했을 때 틀릴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CAD로 기계 요소 부분이라든지 제도상의 중요한 점을 굉장히 많이 말씀드렸던 거예요. 다음 시간부터는 인벤터로 여러분들하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